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크게 자료형 부분, 그 다음에 모듈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언어를 배우면 여기 자료형부터 많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가 요 정도 가다가 이제 대부분 지쳐서 안 해요. 그래서 요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대부분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했던 강의는 그래서 사실 자료형이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뒤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 강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형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도 어렵지는 않아요. 약간의 개념이 좀 살짝 다릅니다. 살짝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 원래 이제 그 변수라는 거, 수학 우리 다 수학 배웠잖아요. 그 수학에서 변수라는 건 뭐 a는 3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변수들인데 이 변수의 개념이 원래 수학에서는 이렇게 a는 3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컴퓨터에서는 a는 3이 아니고 a라는 상자에 3을 이렇게 집어 넣는 겁니다. 요거 지금 화면 지금 보이시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수학에서는 a는 3 하면 a와 3은 이퀄이다로 놓는 건데 컴퓨터에서는 이퀄이 아니고요. a라는 상자에 3이란 값을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약간 좀 다릅니다. 또 한 가지의 변수 형태가 이런 형태로 많이 써요. a는 a 플러스 1이다라고 컴퓨터에서 이렇게 쓰는데 실제 이 의미는요, 이퀄이 아니고 요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결과를 집어넣는데 그 a의 앞의 상태 n-1 상태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그 결과를 다음 상태에다가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컴퓨터에서 말하는 변수와 수학에서 말하는 변수의 차이예요. 딱 요거 하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원래 a가 값이 3이었으면 지금 올드한 값이 3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더하기 2를 해서 최종 a는 4가 들어가는 식이에요. 요 차이만 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변수라는 개념 그대로고요. 차이는 상자에다 값을 집어넣는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상태가 있어요. 옛날 상태와 그 결과가 반영된 상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n-1 상태가 있고 an 상태가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숫자형 말고 뭐 문자열도 있고 타입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숫자형에 대해서만 먼저 다루는 겁니다. 숫자형 우리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 하나도 달라질 거 없어요. 뭐 정수형 배우고 실수형 배웠잖아요. 컴퓨터에서도 똑같이요. 정수형이 따로 있고요. 실수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수형은 우리 알고 있는 정수 그대로입니다.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0, 1, 2, 3 요거 다 정수. 실수는 1.24, 뭐 3.26, 뭐 3.14, 1592, 뭐 이런 거 다 실수예요. 그 외에도 컴퓨터식으로 지수 표현하는 거가 있고요. 뭐 8진수, 16진수 있는데 굳이 뭐 우리 8진수, 16진수까지 우리는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필요 없고 혹시라도 필요하면 나중에 뭐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돼요. 우리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진수 뭐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같이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다만 굳이 이걸 여기서 굳이 다룰 필요가 없어서 그냥 스킵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우리 스튜디오 띄워가지고 프로그램 안 합니다. 오늘은 안 하고 그냥 강의형으로만 쭉 들을 거예요. 그 대신 좀 범위를 좀 넓혀서 좀 많은 거를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A는 1.24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엔터를 친 다음에 요거를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1.24가 나올 텐데 거기에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타입 A의 타입이 뭔지를 프린트하라고 제가 프로그램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가 플로트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수라는 뜻이에요. 플로트요. 그래서 A는 1.24라고 쓰는 순간 A는 실수형으로 A라는 상자에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A는 실수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A는 1.24가 아니라 1이다라고 쓰면 A는 바로 정수형이잖아요. 여기 위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타입 A를 하면 결과가 플로트라고 안 나오고 인트라고 나옵니다. 인티저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잡은 이 변수가 이 들어간 숫자에 따라서 어쩔 때는 정수형이고 어쩔 때는 실수형이에요. 요거는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우리가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자, 어찌됐건 숫자는 정수형이나 실수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당연히 숫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됩니다.
더하기 빼기 사칙연산이 돼요. 뭐 이거 하나도 어렵잖아요. 더하기는 그냥 그대로 더하면 되는 거고요. 빼기는 그대로 빼면 되는 거고요. 곱하기만 살짝 달라요. 곱하기는 보통 x인데 x라고 안 하고 변수 x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 별표를 씁니다. 별표. 곱하기 별표고요. 나누기도 살짝 달라요. 나누기 슬래시가 나누기예요. 슬래시가 나누기예요. 자, 차이 더하기 빼기 똑같고요. 곱하기는 별표, 나누기는 슬래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3 나누기 4다 그러면 3 슬래시 4 하면 3 나누기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계산하다면 목과 나머지를 계산할 수 있죠. 목과 나머지를 필요할 때가 있죠. 목은 슬래시 2개를 하면 몫을 구할 수 있고요. 퍼센트를 하면 나머지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감승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몫은 슬래시 2개, 나머지는 퍼센트, 제곱승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의 5승 이런 거 할 때 10의 5승 같은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별표 2개, 별표 2개를 하면 10의 5승이 됩니다. 10에 별표 2개 찍고요. 그 다음에 5라고 쓰면 바로 제곱승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형 변수들이 있고요. 그거 사칙 연산 당연히 사칙 연산 가능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한 번씩 해보시면 뭐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고 심지어 안 해보셔도 이거는 직관적으로 그냥 다 아시는 거잖아요. 표기만 살짝 다른 거예요. 표기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게 이제 아까까지 숫자를 다뤘고요. 이제 두 번째 다뤄야 되는 게 바로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문자가 아니고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보통 문자와 문자열을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오해들을 가끔 하셔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건 문자들의 시리즈, 문자열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걸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 스트링이라고 하고요. 글자 하나를 캐릭터라고 불러요. 캐릭터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스트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이렇게 넣는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헬로 월드라는 문자들의 집합, 문자들의 개수를 이렇게 하면 A라는 변수에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A라는 상자에 문자열이 들어가요.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그 문자열의 타입이 뭐냐고 물어보면 결과는 str이라고 나올 거예요. 스트링이다라고 대답할 거고요. 그게 아니고 타입을 다 빼버리고 프린트에 가로 열고 A라고 치면 그대로 헬로 월드가 프린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A라는 변수에는 아까는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A라는 변수에 스트링, 문자열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자열은 우리가 너무나 다루는 사용 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배우셔도 돼요. 굳이 뭐 이 순간에 다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 한번 나왔을 때 이제 같이 다루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줄바꾸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줄바꾸기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다가 life is short, 그 다음에 unit python이라는 문자열을 집어넣는데 그 사이에 백슬래시 n을 집어넣으면 슬래시 말고 백슬래시 n이에요. 백슬래시 n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으면요. 그 결과는요. life is short하고 줄을 바꿔서 unit python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요게 요런 특징을 가진 문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escape 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escape 코드는 그래서 이 escape 코드는요 한 번씩 찾아보시면 돼요. 어떨 때 우리가 탭이 필요하다 그러면 escape 코드를 탭에 해당되는 escape 코드를 찾아 쓰면 되고요. 여기에 내가 백슬래시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백슬래시를 집어넣는 법 등등 요거 한 번씩 찾아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흔히 쓸 만한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줄바꾸기를 하거나 아니면 탭 단위로 띄우는 거 이런 거 할 때 이런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일단 줄바꾸기에 관련한 혹은 escape 코드에 관련한 것들은 쉽게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가 지금 변수 A라는 곳에 문자열, 스트링을 집어넣었어요. 스트링을 집어넣는데 문자열도 마치 숫자처럼 더하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 더하기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문자열을 붙여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파이썬이라는 스트링을 집어넣고요. B라는 변수에 isFun이라는 스트링을 이퀄이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집어넣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프린트를 하면요. 그대로 이 두 개 파이썬이라는 A 스트링과 isFun이라는 B 스트링이 합쳐서 하나의 스트링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 이게 그냥 문자열 더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당연히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사람의 성이고 B가 사람의 이름이다 그러면 성 따로 이름 따로 있는데 이렇게 같이 표현해야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A 플러스 B 하면 한꺼번에 박정규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이 딱 튀어나오겠죠.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쓰고 아무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렇게 스트링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잔기술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스트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문자 열이라고 그랬죠. 열, 시리즈요. 리스트예요. 일종의 문자 열이에요. 한 개의 글자가 아니고 글자의 모임이라고요. 그러니까 글자의 모임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각 하나의 스트링은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가 A는 life is short라는 스트링 문자 열을 집어넣었다면 첫 번째 L에는 0번이라는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두 번째 글자는 1번, 2번, 3번, 4번 해서 요게 번호가 이렇게 쪼르륵 매겨져 있어요. A라는 스트링 안에는 각자 그 숫자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그 번호가 번호를 인덱스라고 불러요. 그 인덱스가 매겨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A0이라고 내가 치면은요 L만 튀어나와요. 그리고 내가 A1이라고 치면요 두 번째 번호가 붙어 있는 I가 튀어나오고요. 뭐 A4라고 치면 뭐 예를 들어서 0, 1, 2, 3 빈 공간 칸이 나옵니다. 뭐 5라고 치면 뒤에 I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조심할 거요. 알아야 될 거. A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요. 거꾸로 첫 번째예요. 거꾸로 첫 번째라서 A의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T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당연히 사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앞에가 성이고 뒤에가 이름이다 그러면 이거 몇 번째 거를 뽑아서 성을 써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요. 스트링, 문자열 스트링에는 인덱싱이 된다. 즉 번호가 된다. 번호가 매겨져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인덱싱이 되는 모든 것은요, 이렇게 슬라이싱이 됩니다. 슬라이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A에 0, 0:4 쓰면, 우리 0부터 4 전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3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 1, 2, 3 해서 결과 life만 나옵니다. 이게 아까 번호가 좀 매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0:4 그러면 0부터 4보다 작은 3까지 해서 life만 튀어나옵니다. 이 슬라이싱의 규칙은 이런 거예요. 자, A 콜론 처음에 시작 포인트, 끝에는 끝 포인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격을 쓸 수가 있어요. 요거 안 써도 돼요. 간격은 우리가 안 써도 돼요. 근데 항상 시작 포인트, 끝 포인트, 간격을 써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쏙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슬라이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스트링은 인덱싱이 된다. 번호가 매겨져 있다라는 개념 하나 드렸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번호가 매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슬라이싱을 해서 쓸 수 있다. 인덱스를 뭐부터 뭐까지라고 뽑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워낙 스트링을 많이 쓰니까 문자열 포매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알고 모르고 마구마구 써왔던 건데, 자,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포매팅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A라는 문자열에 우리가 I eat %d apple이라고 쓰고요. 뒤에 %3이라고 쓰면요. 요 3이란 글자가 숫자가 %d라는 자리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면 요 3이란 글자가 %d 대신에 들어가서 I eat 3 apples라고 프린트가 돼요. 요게 포매팅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또 다른 포매팅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하나 말고 두 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씁니다. 이거 한 줄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I ate %d apples라고 하고요.
두 개의 글자를 집어넣고 싶으니까 두 번째는 I have %s ake라고 한 다음에 퍼센트에 괄호 열고 첫 번째 변수, 괄호 두 번째 변수 이런 식으로 씁니다. 다시 두 개 받을 장소를 퍼센트라고 해서 써주고요. 두 개 넣을 장소를 넘버 플레이스에서 괄호를 쳐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넘버가 10이라고 내가 정의를 했으니까 이 퍼센트 뒤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거고요. 플레이스라는 거는 스트링 자리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스를 헤드라고 썼으니까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퍼센트 %d 대신에 10이 들어가서 I ate 10, 10개의 애플스 그리고 I have 여기 스트링자죠. 헤드에이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 프린트 문 쓸 때 이렇게 많이 써왔어요.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막 마구마구 던져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가 버린 거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문자열 포매팅 방법을 써서 우리가 프린트 문을 활용해 왔던 겁니다. 요런 방법들 하면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거를 우리가 뽑았을 수가 있겠죠. 아까 사람 이름이 있을 때 성만 뽑을 수도 있을 거고 이름만 뽑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심지어 성을 바꿀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죠. 요 문자열 작업들은 그래서 굉장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좀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가 직접 안 짠다. 그러면 뭐 그냥 요 내용만 이해하셔도 사실은 뭐 충분합니다. 아까 나왔던 문자열의 포맷 코드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포맷 코드는요. 아까 스트링은 %s라고 하면 문자열을 받는 거고요. 아까 d는 디지트에서 정수를 받는 거고요. 일반 숫자는 f로 받고요. 캐릭터는 한 글자는 c로 받아요. 아까 우리 여기에서 %d, %s 있죠. 이런 식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열 포맷 코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워낙 스트링 문자열은 워낙 사용이 많아요. 그래서 관련된 문자 함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 외워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써놓은 스트링 안에 문자열 안에 B라는 글자가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그러면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B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find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이거 내장 함수로 해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문자를 몽땅 다 소문자로 바꾸고 소문자를 몽땅 다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upper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low라는 함수를 쓰면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replace라는 문자를 쓰면 replace 괄호 열고 앞에 거, 뒤에 거 그러면 앞에 거와 뒤에 거의 문자열을 맞바꿉니다. split라고 쓰면 아까 I ate 10 apple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를 세 개의 다른 스트링으로 만들어져요. 요거 이제 스플리트라는 함수예요. 아무튼 이거 말고도 우리가 스트링 할 때 사용하고 싶은 그런 웬만한 함수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요 함수들을 그때그때 찾아서 구글링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루 종일 요거만 배울 수는 사실은 우리가 없어서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맛을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 우리가 코딩할 때는 남이 코딩한 거를 봤을 때는 그 내용들을 보고 금방 확인해 보시면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건 확인하시면서 하나씩 배워가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게 스트링에 대한 거예요. 맨 처음엔 숫자에 대해서 다뤘고요. 자, 두 번째는 스트링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다루는 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써왔는데 리스트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변수의 어레이예요. 변수의 어레이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거의 리스트는 변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둘 셋 넷 뭐 5개의 변수가 있고 첫 번째 게 A0고 두 번째 게 A1이고 세 번째 게 A3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에다가 번호가 붙어 있어요. 인덱스가 붙어 있어요. 그거를 다 묶어서 한꺼번에 말하는 게 바로 리스트입니다. 즉 A라는 변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의 변수를 묶어놨어요. 같은 이름으로. 그런데 각각의 변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거기에 인덱싱을 하면 돼요. 거기다 번호를 집어넣어주면 각각의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개수만큼 우리가 마음껏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A라는 변수에다가 4명의 이름의 리스트를 넣을 거예요. 이시영, 문재성, 뭐 김성현, 사호정 이렇게 4명의 이름을 집어넣고요.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사람을 끄집어내고서 쓰고 싶다 그러면 A에 이게 0번째 리스트, 1번째 리스트니까 A 대괄호 1 하면 그 결과를 문재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리스트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리스트를 몽땅 다 카피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리스트를 따로따로 관리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리스트입니다. 여태까지는 모든 변수는 하나 있었죠. A 따로, B 따로, C 따로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A라는 거에 A 1, 2, 3, 4, 5, 6, 7, 8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리스트예요. 자,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으면 아까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번호가 매겨져 있으면 바로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인덱싱, 여기 안에 A2를 꼭 인덱스에서 뽑았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덱싱이에요. 인덱싱에서 쓸 수 있고요. 슬라이싱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슬라이스 가운데 토막 내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슬라이싱에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슬라이싱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에 A의 0부터 3까지다 그러면 0, 1, 0, 1, 2까지 해서 3개를 얻어서 끄집어내서 쓸 수 있어요. 이게 슬라이싱이에요. 이거 아까 스트링에서도 인덱싱도 배웠고 슬라이싱도 배웠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인덱스가 붙어 있는 거는 모두 다 인덱싱도 되고 슬라이싱도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쓰는 겁니다. 이 리스트, 이 뒤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프로그램 연습해 보면서 사실은 좀 해봐야 되는데 전체 내용만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리스트의 속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리스트에 리스트 하나하나 삭제할 수도 있고요. 리스트 하나하나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각각의 뭐 방법들이 있는데 끄집어내서 쓸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 리스트도 이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기본적인 함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하나씩 배워서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있을 만한 거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ort는 뭐겠어요? 그냥 정렬하는 거. 순서로. 리버스는 순서를 맞바꾸는 거고요. 인서트는 뭔가 리스트를 집어넣는 거고요. 리무브는 리스트 하나를 삭제하는 거고요. 팝은 리스트가 있으면 맨 밑에 것부터 하나씩 써서 끄집어내 버리는 겁니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씩 끄집어내는 게 팝이고요. 카운트는 이게 리스트가 몇 개 있는지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 말고도 다른 함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리스트도 우리가 사용하기에 편한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들을 내장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뭐 리스트라고 알고 보면 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다만 함수들이 번호가 붙어 있는 인덱싱이 되어 있는 변수의 어레이다. 그리고 그건 항상 묶음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리스트 배웠고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게 바로 튜플입니다. 튜플은 깊게는 안 할게요. 깊게는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튜플과 리스트는 한 95%가 똑같아요. 95%가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요. 자, 리스트는 표기할 때 이렇게 대괄호로 표기하고요. 튜플은 표기할 때 그냥 일반 소괄호로 표기해요. 첫 번째 차이. 자, 두 번째 차이. 리스트는요. 추가도 되고 리스트 추가도 되고 리스트 삭제도 되고 변경도 돼요. 근데 튜플은요. 추가 삭제 변경이 안 돼요. 요것만 차이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고등학교 한반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출석부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어. 출석부라는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아침에 조회를 했어요. 근데 3교시에 저기 영어 선생님이 그 똑같은 출석부를 보고 이렇게 막 사용을 하다가 37번이 없네. 그리고 37번 학생을 삭제시켜 버렸어. 근데 이제 내가 종례 시간에 딱 갔어. 근데 40명 중에 37번이 없는 거야. 내 출석부를 가운데 있는 선생님이 삭제시켜 버린 거잖아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튜플을 쓰면 읽을 수 있어. 누구나 다 출석부를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튜플을 쓰면 추가 삭제 변경이 안 돼요. 요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튜플 사실 알고 보면 내용에 큰 차이는 없죠. 제일 중요한 거 추가 삭제 변경이 안 된다. 요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튜플은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리스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딕셔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뭐 어디에서 뭐 DB를 덤프 받아왔다, 어디에서 API를 통해서 뭘 받아왔다 그러면
모든 DB 형태가 다 이 딕셔너리 형태로 올 가능성이 70%가 넘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를 배워야 돼요. 자, 다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의 차이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의 차이입니다. 자, 첫 번째 리스트는 대괄호를 썼고요. 튜플은 소괄호를 썼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이거 뭐지? 꺽쇠괄호를 씁니다. 첫 번째 가로 차이가 있어요. 이건 그냥 표기 차이니까 그냥 뭐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리스트나 튜플은 안에가 똑같아요. 1, 2, 3, 1, 2, 3 혹은 뭐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뭐 ABC, ABC 이렇게 그냥 그 안에 걸 컴마 이렇게 쓰면 되는데 딕셔너리의 차이는 뭐냐면요. 두 개씩 묶어서 하나예요. 첫 번째 네임 콜론 홍길동이 1번이고요. 나이 콜론 25가 2번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리스트에 해당되고요. 성별 콜론 남이 세 번째 리스트에 해당돼요. 요것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차이냐? 자, 리스트와 튜플은 앞에 썼던 인덱싱 숫자 말하는 걸 항상 0, 1, 2, 3으로 그냥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정해져 있었는데 이 딕셔너리는 0, 1, 2, 3이 아니고 그 인덱싱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네임이라는 인덱싱을 내가 정했고요. 나이라는 인덱싱을 내가 정했고 이걸 키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네임이라고 내가 키를 정했고 나이라고 키를 정했고 성별이라고 키를 정했어. 그래서 찾을 때 원래 리스트나 튜플은 C의 0번하고 찾았잖아요. 근데 0 대신에 내가 C의 네임이라고 치면 홍길동이 튀어나온다고요. 이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키 값을 내 맘대로 조작하기 위해서 딕셔너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요게 제일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딕셔너리 형태로 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리스트의 내용을 몰라도 그 안에 있는 키 값만 찾아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API나 DB들은 이런 식으로 구축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조금 뭐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나죠. 알고 보면 1, 2, 3으로 0, 1, 2로 찾을 거냐 아니면 키 값을 0, 1, 2 대신에 네임, 나이, 성별로 찾을 거냐 이거밖에 차이 안 나요. 다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새로운 키와 키 밸류는 그래서 키 컴마 밸류는 항상 짝이에요. 짝. 여기 우리 딕셔너리에서 배울 때는 키 밸류가 항상 짝으로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키 밸류를 추가하는 방법이요. 아까 1번, 2번, 3번에 4번 추가하듯이 새로운 키 밸류를 추가하는 방법이요. 자, 원래 오리지널에 1번 키에다가 A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두 번째에다가 뭔가 다른 키 밸류 짝을 집어넣고 싶으면요. 요렇게 쓰시면 돼요. 요렇게. 앞에는 키 값을 넣어주고요. 뒤에는 밸류 값을 넣어주면 앞에 원래 요것만 있었던 놈에서 두 번째 키 밸류 짝이 두 번째 키 밸류 짝이 이렇게 포함이 되죠. 이렇게 하면 새로운 키 밸류 짝을 한 개의 키 밸류 짝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추가한 거고요. 당연히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삭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키만의 이름들을 리스트로 쭉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밸류들의 리스트를 쭉 뽑아낼 수도 있고요. 이거를 키 밸류 짝짝으로 해서 각각의 리스트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함수처럼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딕셔너리를 그냥 다루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게 그거 이제 변수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그 다음에 튜플, 딕셔너리 요 세 가지 구조를 배우신 겁니다. 요거는 사실 알고 보면 리스트나 딕셔너리는 우리가 기존 프로그램에서 나도 모르게 막 썼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옵니다. 이런 거 다 리스트 아니면 딕셔너리였을 거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쓸 때는 아까 키 값을 집어넣어서 끄집어내서 사용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각각의 그 뭐 변수 구조, 스트링 이런 것들 배웠고 이제 지금부터는 모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 모듈을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조립식 주택이나 조립식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조립식 아파트 할 때 벽이라는 모듈을 그냥 초코덕초코덕 붙이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뭘 만들 때 다 자기 손으로 하는 법이 없어. 아파트를 짓든 컴퓨터를 하든 소프트웨어를 하든 하드웨어를 하든 다 뭔가 모듈을 사다가 갖다 붙입니다. 그 정상이잖아요. 누가 뭘 다 새로 만들겠어.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알고 보면 다 모듈라이제이션 돼 있어요. 모듈화가 돼 있다고. 누군가가 다 뭔가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을 모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는 이 모듈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은요, 바로 이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이썬 파일이에요. 자, 그 아파트 짓는데 그 미리 만들어 놓은 벽이 있듯이 미리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들었던 남이 만들었던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이썬 파일을 그냥 갖다 쓰는 걸 행위를 모듈이라고 그래요. 자, 그 파일 속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함수나 변수 같은 거를 누군가 미리 다 넣어놨어. 내가 만들어 쓸 수도 있어. 내가 만들어 넣을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 벌써 수억 개가 이미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스튜디오 그 파일에 한 디렉토리에다가 이렇게 외부에다가 하나의 모드1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20개의 함수를 내가 디파인해서 쭈르륵 넣어요. 혹은 남이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혹은 20개, 200개 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나는 안 만들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파일에서, 내가 만든 파일, 제작하는 파일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자, 실제 함수는 내가 제작하는 함수 바깥에 있는 .py 파일이에요. 그 디렉토리 혹은, 디렉토리에 있는 그 파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쓰느냐, 이제 쓰는 방법. 자, 얘는 외부 파일이 있는 건데 외부 파일을 어떻게 쓰느냐, 쓰는 방법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앞에다가 임포트라만 말만 딱 집어넣고 뒤에다가 파일명만 집어넣으면요. 컷앤페이스트처럼 파일 안에 이게 쭉 다 카피돼서 깔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깔리는 모습은 안 보여. 깔리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내가 프로그램 첫 줄에다가 임포트하고 파일명만 이렇게 .py의 파일명만 쓰면 거기에 100줄이든 200줄이든 1000줄이든 1000줄이 내 프로그램에 쭉 깔렸다고 상상하셔도 돼요.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 만들 때 실제로 지가 깔아줍니다. 혹은 거기 있는 걸 뜯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는 임포트라고 하고 쓰면 돼요. 자, 두 번째는 하필이면 내가 모드.점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게 파일의 안에 함수가 2000개쯤 돼. 그러면 내가 그 중에 딱 하나만 쓸 건데 2000개를 다 뜯어 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고 파일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특정 파일 내가 하나만 쓰겠다. 그러면 그 뒤에 셀레니움이라는 파일에서 웹드라이버라는 함수 요거 하나만 가져와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는 방법의 차이예요. 이거 말고도 뭐 또 다르게 쓰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모든 내용은 뭐냐, 임포트라고 하고 파일 내용을 이름을 쓰면 쏙 들어옵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그 파일 다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뭣도 모르고 카피해서 쓴 내용들 있죠. 그거 그냥 그대로 다시 가져왔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임포트라는 게 하나, 둘, 이 첫 줄에 나와요. 다. 셋, 네 개라는 임포트가 있죠. 이게 만약에 각각이 1000줄씩 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네 줄을 써서 4000줄짜리 프로그램을 이미 짠 겁니다.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뭔가 막 웹드라이버 크롬 막 이렇게 쓰면 크롬 드라이버가 막 괜히 빵빵 뜨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 이미 웹드라이버라는 함수 안에 누군가가 이미 다 만들어놔서 인터넷에 나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나돌아다닌 거를 내가 내 디렉토리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오직 내가 하는 건 뭐라고요? 그냥 임포트라는 글자 하나 쓰는 거예요. 임포트라는 글자 하나 쓰면 그 4000줄짜리 프로그램이 여기에 쭉 다 깔립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임포트 행위의 전부예요. 혹시 이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 나 잘 모르겠어.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 어차피 샘플 파일에 다 이렇게 임포트라고 써주세요. 이게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내용을 알든 모르든 이거 카피해서 쓰면 돌아가요. 프로그램이. 단 제가 이 내용을 쭉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요런 것들이 있어서 그 복잡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 거야. 내가 다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들, 그 구조들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지 우리가 굳이 아파트의 벽을 모듈이라고 해서 그 벽을 다 공부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본 개념, 요렇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임포트,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간단해요. 다 필요 없어. 임포트 하고 파일 내용 쓰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대부분들 샘플 파일에 들어있어.
그래서 그 샘플 파일을 쓰면 됩니다. 여기에 사실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사실은 더 배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 자기 디렉토리 말고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건 어떻게 쓰지? 이런 것들 좀 더 배우셔야 되는데 그거 조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 앞에 그 디렉토리 명만 조금 여기다 좀 집어넣어주면 되는 일들이라서 그건 제가 괜히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말씀드렸다가 개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서 다 뺐어요. 다 빼고 자, 기본 개념 우리 쓸 때 그냥 아무 생각 없다 임포트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모듈에 대한 기본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패키지 말씀을 드릴게요. 패키지. 자, 패키지는 사실은 그냥 모듈이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사실은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패키지는 뭐냐면 모듈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겁니다. 모듈 여러 개를 특정 폴더에다가 모아놓은 게 패키지예요. 모듈 아까 뭐 A 모듈, B 모듈, C 모듈 막 있었잖아요.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픽 하는 사람이 모듈을 되게 막 많이 만들어요. 칼라를 위한 그래픽, 뭐 만화를 위한 그래픽 그런 걸 막 만들어서 그걸 다 모아. 그래서 한 디렉토리에 때려 넣어. 그래서 그 때려 넣은 거를 이름을 패키지라고 준다고요. 그게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패키지나 모듈이나 뭐 사실 큰 차이는 안 나. 다만 패키지는 디렉토리 폴더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폴더째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쓸 때 앞에다가 폴더 이름을 써줘야 돼요. 우리가 사용할 땐 똑같아. 그냥 다 똑같아. 그냥 인풋이라고 쓰면 사용되는 거예요. 모듈이든 패키지든 사실 우리 알 바 없어. 알 바 없는데 쓸 때 인풋이라고 쓰면 돼요. 단 패키지는 폴더째 있으니까 앞에다가 폴더 이름인 게임.사운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만 집어넣을 뿐이지 우리 입장에 사용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패키지든 모듈이든 똑같습니다. 단 패키지는 더 많은 걸 내가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어찌됐건 우리가 모듈과 패키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다뤘고요. 내장 함수와 외장 함수, 사실 지난 시간에 내장 함수, 외장 함수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들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내장 함수, 외장 함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내장 함수도 그렇고 외장 함수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외워서 쓰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요러한 샘플들이 있으니 필요할 때 찾아보세요. 요런 것들이 있는 걸로 봐서 우리 교수님들이 찾는 다른 것들도 아마 있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다 기억해서 외워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은 굉장히 많이 쓰는 거 한 10개 정도만 기억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몇 번 써봐서 알아서 끄집어내 드린 거고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 수백 개가 더 있는데 저 몰라요.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는 거예요. 저도. 자, 앱스트랙트는 우리 절대값 뽑을 때는 앱스트랙트라는 거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반올림은 라운드라고 치면 반올림 되고요. 당연히 민맥스는 최대값 최소값이겠죠. POW는 제곱 만드는 거, 인풋은 지난주에 한번 써봤죠. 키값 받아들이는 거, 오풋은 파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인트는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랭스는 길이 확인하는 거고, 리스트는 리스트로 변환하는 거, 소티드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렬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장 함수들이 있어요. 그냥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요거 말고도 분명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은 있을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꼭 한 번씩 찾아 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외장 함수요. 외장 함수는요 반드시 임포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함수들이잖아요. 외장 함수는. 내장 함수는 파이썬이 우리한테 깔 때 이미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외장 함수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 반드시 임포트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포트 타임이라고 하면 time.py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time.py가 있어서 이 time.py에는 시간에 관련된 외장 함수 수십 개가 쫙 깔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홀드 그러면 뭐 2초간 기다려라 뭐 혹은 뭐 지금 시간 그러면 시간을 표기하는 방법 뭐 날짜를 표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함수로 쭉 다 시간에 관련한 함수 그러면 다 이 안에 웬만하면 다 있다고. 그래서 뭔가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1초마다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요 임포트 타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를 뽑아서 쓰시면 돼요. 시스는 시스템에 관련된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냥 갖다가 그냥 끄집어서 쓰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랜덤 값을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싶다 그러면 인풋 랜덤 하면 랜덤에 관련한 함수들이 외장 함수들이 쭉 갖다 수십 개가 붙을 거고요.
우리 저번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게 바로 웹브라우저죠. 임포트 웹브라우저 그러면 웹브라우저 생성에 관한 많은 함수들이 주르륵 붙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써놓고 아무 생각 없이 마치 명령어처럼 끄집어 썼죠. 옛날에 그랬듯이 지금도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단 요 내용들을 보시면 그 내용은 그 안에 무언가가 진짜 함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지금 다 다뤘습니다. 오늘 각각 숫자열, 문자열, 뭐 변수열 이런 거 다 배웠고요. 모듈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다 했고요. 여태까지 오늘 한 것까지를 다시 한번 쭉 흘러간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날 뭐 했냐면요. 파이썬 파일 설치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했고요. 딱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설치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설치를 못하면 돈으로 해결해라. 돈 줘서 남한테 빨리 깔아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금방 해결된다. 너무 고생하지 마. 이게 제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 때 우리가 뭘 했었냐면요. 두 번째 때는 사실은 파이썬을 하나도 모르면서 느닷없이 최고 레벨로 갑자기 점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환경 설치했고요. 셀레니움 설치하고 그리고 브라우저를 갑자기 설치하고요. 그리고 내용도 모르는 남의 코드를 척커덕 갖다가 그냥 돌려봤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두 번째 날 했던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세상에 코드 알고 짜는 놈 없다. 그냥 구글링해서 그때그때 남의 코드 갖다가 때려놓고 필요한 부분만 고쳐 쓴다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네이버 코드를 아마 이해진인가요? 이해진이가 아마 네이버 코드라는 코드를 처음 짰겠죠. 그 프로그램을 처음 짰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네이버에서 근무하는 이해진을 제외한 나머지 99,999명은요. 다 이해진이가 짠 코드를 가지고 고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실제로 다 자기가 짜는 코드 별로 없어요. 대부분들 다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고치는 겁니다. 지금 그 샘플로 제가 둘째 날 요 내용들을 갖다 말씀드린 거예요. 남이 짠 프로그램을 철커덕 갖다가 그냥 돌려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필요하면 그때그때 구글링해서 확인하면서 하나씩 고쳐가는 거야. 라는 게 바로 둘째 날의 핵심 키워드였어요. 자, 셋째 날은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냐면 제어문, 반복문 배웠습니다. if 배웠고요. for 배웠고 while 배웠습니다. 이거 왜 배웠죠? 코드의 스토리를 짜는 게 결국은 제어문과 반복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어문과 반복문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더 배웠던 게 뭐죠? 디버깅 환경이었죠. 굉장히 해서 중간에 브레이크 잡아가면서 한 칸씩 진도 나가는 거 요거 그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스토리가 영화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세 번째 날 배웠던 게 그래서 제어문 반복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날 배웠던 게 이제 바로 함수와 입출력 파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국은 함수는 일종의 하청업체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실제 건물을 짓는 모든 행위는 다 함수가 해. 또 건물을 짓는 모든 행위는 다 함수가 하고 제어문은 컨트롤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수의 구조는 몽땅 다 뭐 괄호를 쳐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각각의 자료형과 모듈 패키지 이런 내용들을 쭉 배웠습니다. 다시 우리 둘째 날 코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둘째 날 코드에서 쭉 돌아가 보시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줄까지 다 임포트죠. 오늘 배운 겁니다. 임포트 한 방에 모르긴 몰라도 4,000줄짜리 코드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 부분이 아까 4,000줄짜리 코드를 내가 안 짠 4,000줄짜리 코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배웠던 게 뭐죠? 함수였죠. 실제 그 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은 이 함수가 동작을 합니다. 다 괄호 쳐져 있는 거 다 get, dera, find element by name이라 이거 다 함수였죠. 각각의 함수가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 날 배웠던 게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 배웠던 게 바로 이 제어문이죠. 이 전체 내용은 제어문이 흐름을 좌우하죠. 그리고 실제 내용은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이 동작을 하고요. 이게 프로그램들의 내용이었어요. 마지막도 똑같았어요. 마지막 장도 왼쪽에 있는 빨간색이 제어문으로 컨트롤 한 거고요. 오른쪽이 함수로 동작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첫날 배웠을 때 정말 황당무계한
그 암호의 리스트들이지만 우리가 오늘까지 배웠던 내용들만 이렇게 쭈루룩 다 정리를 해보시면 코드의 내용들이 대충은 아마 보이실 거예요. 물론 요 내용들을 이제 직접 해보시려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고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 또 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말씀을 못 드린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내가 뭐 소설가처럼 뭐 혹은 진짜 전문 프로그래머처럼 전체를 다 짤 게 아니라면, 혹은 우리가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내가 살살 고쳐 쓸 거라면, 혹은 누가 남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를 보고 내가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다면 요 정도만 돼도 사실은 가능해요. 나머지 디테일은 하나씩 하나씩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 강의는 다 마치고요. 제 강의를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실은 이겁니다. 제 강의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목표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 목표나 문제점을 가지고 구글링을 하고 그거를 적용해보고 수정해보고 다시 구글링, 적용, 수정을 반복하면서 달성하는 거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 키워드는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무려 5일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한 거고요. 자, 이걸로 오늘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